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판도사의 똑소리 나는 해결사 아나운서 홍현주입니다. 네, 과학계에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사람들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게 날씨가 추워요. 그쵸. 엄청 추워요. 여기 보십시오. 엄청 춥습니다. 그죠? 아, 이렇게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날도 춥고 관절도 좀 안 좋아지고 건강 관리에 부쩍 신경을 좀 쓰게 됩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네, 저는 특별히 또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 관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 관리한다고 찬바람 안 맞으려고 목도리를 두 겹으로 두 개를 하고 다니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도 이 체력이 안 좋아져요.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산다. 아, 예. 밥이 최고다. 밥심으로 먹는 게 남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만 원래는 또 이렇게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열심히 이렇게 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표현이 상스러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게 약간 이 두 분께서 약간 좀 저랑 세대 차이가 나요. 연령대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두 분이 대화가 좀 잘 통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밥심으로 힘이 난다, 뭐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들은 조금 우리 할아버지들이 쓰는 말. 별로 차이 안 그래요. 나거든요. 할아버지까지 갔어요. 이 친구가 아주 대단한 정말. 친구네요. 아, 그래서 한별 씨 같은 아직 젊은 세대 분들은 약간은 또 이해를 못 하시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밥에 담긴 아주 소중한 비밀.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잖아요. 그 한 끼에 담긴 아주 건강의 비결들이 다 그 밥 안에, 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밥의 세계, 그 밥에 어떤 비결이, 건강의 비결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지금 바로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식탁의 중심은 밥. 5,000년 유구한 역사 동안 쌀과 함께 살아온 우리는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쌀 요리를 자랑하고 있다. 경기도의 찰밥, 강원도의 곤드레밥, 경상도의 쑥굴레, 제주도의 달떡 등 지방별로 특색도 다양한데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먹는 밥의 종류도 여러 가지. 하지만 무심코 먹는 밥이 내 몸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밥이 보약이라지만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약이 되는 쌀밥. 과연 내 몸에 맞는 밥은 무엇일까? 누구나 쉽게 만들어 만병을 이기는 최고의 보약으로 탄생하는 쌀밥에 담겨진 비밀이 지금 공개된다.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쌀밥, 그리고 또 지방마다 정말 다양한 쌀 요리가 있다고 하니까 새삼 또 놀랍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뭐 밥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죽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달떡, 쑥굴레 뭐 이런 거는 좀 처음 들었어요. 생소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는 궁금해집니다. 네. 날씨가 또 쌀쌀해지니까 쌀에 대해서 더 궁금해져요. 뭔가요? 이 객은 뭔가요? 네, 쌀쌀하니까요. 네. 자, 이 쌀하면은 일반적으로 밥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이 쌀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마다 입맛에 맞게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이 잡곡을 섞어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최고의 밥,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한 노력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먹을거리가 참 다양해진 요즘 이 우리나라의 한 명당 하루 쌀 소비량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뭐 삼시세끼라고 볼 수 있죠. 네,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한 명당 하루 쌀 소비량은요, 약 180g으로 이 3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우리의 주식인 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이게 또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 거는 사람들이 이제 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소중함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쌀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쌀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의 답 쌀에 있다.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밥은 쌀을 끓여 만든 음식으로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수많은 음식 중 쌀밥은 왜 우리의 주식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기후 조건이 밀보다는 이 쌀을 재배하기에 알맞은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쌀이 주식으로 자리를 잡아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탄수화물은 일단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영양소인데요. 뇌나 적혈구 그리고 신경세포는 이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 탄수화물. 쌀밥에는 이 탄수화물이 가득했는데요. 그러니 우리 모두 쌀밥을 꼭 먹어야겠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주식 이 쌀밥은 누구나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이 쌀밥도 자신에게 맞는 쌀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쌀밥의 비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맛있게 야무지게 먹어야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매 끼니마다 쌀밥을 먹는데요.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밥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쌀밥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신에게 맞는 밥을 선택하는 기준은 소화기 반응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밥을 먹고 반복적으로 이 생목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게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밥의 형태를 된 밥을 질게 한다던가 또는 잡곡의 종류를 바꿔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히 방귀는 대부분은 대장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내려온 음식물들이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기는 것인데요. 따라서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많으면 그만큼 가스 발생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음식물의 정체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이 소화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에 2시간 반이 지나도 위가 그득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다음 끼니가 되어도 공복감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때도 밥의 형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쌀밥을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쌀밥을 먹은 후에 자신의 소화 상태를 예의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밥을 먹어야겠죠?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건강인데요. 그래서 흔히 먹는 쌀밥에 각종 작물들을 혼합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쌀밥을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바로 이곳에 쌀밥의 신세계를 선보일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로 색다른 쌀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주부 홍은주 씨입니다. 은주 씨의 색다른 쌀밥은 그 이름도 생소한 아사이베리 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은주 씨는 어떻게 아사이베리 밥을 먹게 됐을까요?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우연찮게 남편이 브라질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브라질에 있는 그 아사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갖고 그냥 요구르트 그다음에 밥, 찌개 할 때도 가끔 한 번씩 넣었는데 찌개보다는 밥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밥에다가 계속 넣어서 먹게 됐는데 그때부터 또 아사히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운동이랑 게 같이 접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아기도 생겼고 몸도 병원도 안 가게 됐고 또 정신적으로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 아사이베리라는 게 열매인데 밥에 넣어서 먹어도 괜찮나요? 네, 열매째 밥에 넣는 게 아니고 가루로 넣어서 먹기 때문에 네, 그렇게 먹어요. 아사이베리는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서 서식하는 아사이 야자나무의 열매인데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대표적 슈퍼푸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이베리 분말인데요. 아사이베리 원료를 가공한 후 정제시킨 가루를 밥에 넣어 먹는 겁니다.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먹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사이베리 밥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사이베리 밥에는 현미, 검은 쌀, 각종 콩과 아사이베리 분말이 한데 어우러져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사이 가루를 네. 넣기만 하면 돼요. 3숟갈. 네, 이렇게 가득 떠서 어휴, 한국 인심이네요. 네, 둘. 드디어 아사이베리 밥이 완성되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사이베리 밥은 어두운 보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사이베리 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자, 이제 아사이베리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먹어봐도 되겠죠? 네, 드셔보세요. 와우, 기대가 돼요. 건강해지겠죠? 네, 건강해져요. 고기 넣었어요? 맛있어요. 정말. 판타스틱! 그렇다면 아사이베리 가루를 밥에 넣어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아사이베리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또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무기질, 아미노산, 필수지방과 같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식품인데요. 탄수화물 위주로 영양소가 이 편중이 되어 있는 쌀밥에 아사이베리를 그 열매나 건조 분말을 함께 조리를 해서 섭취하게 되면 영양적으로도 보완이 되고 또 맛과 향미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쌀밥은 어디에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주식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잘 먹는 방법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좀 더 맛있고 새롭게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인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밥의 농도가 중요하다. 야, 이 사실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의아하게 생각을 한 건 된밥, 또 진밥, 이게 또 뭐 이걸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새롭게 좀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꼬슬꼬슬한 밥, 그리고 약간은 이 된밥을 밥의 정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 끼를 먹더라도 자신의 이 소화 상태와 식습관 상태를 좀 더 고려한다면 건강한 밥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남편은 된밥을 먹고 싶어하고 저는 진밥을 먹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에 매일 매 끼니마다 밥을 2번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즉석밥을 하면 돼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밥은 렌지에 돌려서 짧게 돌리면 돼요. 짧은 시간. 그리고 부인이 좋아하는 진밥은 렌지에 오랫동안 돌리면 돼요.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사용지입니다. 즉석밥. 금방 하니까. 제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과학적으로. 예, 과학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사이언스니까요. 예, 그렇죠. 네. 전기밥솥에 밥을 안 칠 때 이제 일부 쌀을 한쪽으로 몰아서 물 위에 오르게 하면요, 된밥과 진밥을 동시에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 위에 나온 부분은 된밥, 그리고 물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은 이제 진밥,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구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사이언스.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밥을 짓는데도 어떤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식당을 많이 가요. 주로 이제 밥을 많이 사 먹는 편이기 때문에 식당을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반찬이 맛있는 집보다도 아무래도 좀 밥을 좀 맛있게 하는 집, 집밥이 또 그리울 때. 예, 물론 집이 있습니다. 제가 집이 있는데 약간 그런데 나오면 또 약간 집밥이 그립고 하니까 가정식 백반을 좀 선호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현주 씨는 밥을 좀 맛있게 짓는 편인가요? 뭐 요즘에 밥솥이 참 좋은 기능을, 훌륭한 기능을 모두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못하는군요, 밥솥은 왜 이러시죠? 밥을 잘 못하네요. 결론은. 밥솥이 하는 됐어요. 거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밥을 못하는 걸로. 아니 왜 이러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하는 게 밥을 맛있게 만드는 거는 사실 이 뭐 손맛 이런 것보다도 전기밥솥 좀 좋은 거 쓰고 좋은 쌀 쓰면은 뭐 맛있고 건강한 밥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에이, 그게 아니죠. 손맛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손맛 들어봤죠, 손맛. 네, 맛있는 밥은 물론 건강한 밥, 이 밥을 짓는데도 나름의 법칙과 기술이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밥 짓는 기술, 건강과 맛까지 모두 듬뿍 들어있는 밥의 맛을 즐기러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쌀, 물, 불. 3종조로 탄생되는 밥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한국인 식탁의 중심인 밥.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쌀을 밥으로 탄생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밥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밥은 만든다가 아니라 짓는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만큼 밥을 짓는 과정 속에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밥맛을 높여주는 밥 짓기 기술, 저와 함께 제대로 전수받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양향자 밥 소믈리에를 만났습니다. 네, 여기서 밥을 아주 맛있게 짓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봤는데요. 제가요, 정말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밥 짓는 기술, 중요한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쌀을 씻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쌀개에 붙어 있는 그런 잡냄새가 쌀 알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찬물을 버린 쌀은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듯 씻어줘야 하는데요. 그 다음 쌀이 비칠 정도의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4회에서 5회 정도 헹궈야 밥에서 쌀 냄새가 나지 않고 윤기가 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심하게 씻게 되면 쌀에 있는 영양 성분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씻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맑게 씻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 정도의 맑기 기억해 두세요. 이 쌀을 불리는 시간이 계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차이를 두면 좋을까요? 여름같이 날씨가 뜨거울 때는 30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봄과 가을에는 1시간 정도, 그리고 겨울같이 추운 날씨에는 2시간 정도 불려주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밥맛을 결정짓는 요인에는 도구도 한 몫을 하는데요. 국립중앙과학원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무쇠솥, 돌솥, 압력솥, 전기밥솥, 냄비순으로 밥맛이 좋습니다. 요즘엔 전기밥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밥을 실패할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냄비밥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냄비밥을 할 때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한 번도 냄비로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밥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저도 냄비로 밥하는 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맛있게 냄비밥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냄비는 끓어 넘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깊이가 있고 바닥이 두꺼우며 뚜껑이 무겁고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밥물은 냄비에 쌀과 물을 담고 손을 올렸을 때 손등의 반 정도 오도록 물의 양을 맞추면 됩니다. 제일 처음 가장 센 불에서 가열을 해주는데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불을 줄여 5분, 그 다음 약불에서 5분간 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끈 상태에서 2분 정도 뜸을 들여야 비로소 냄비밥이 완성됐는데요. 뜸을 들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다 익지 않았을까요? 안 돼요. 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시면 안 돼요. 지금 여시게 되면 온도도 낮아지고 또 수증기가 날아가서 밥이 딱딱하게 되거든요. 기다림으로 완성된 냄비밥,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걸까요? 가수확한 쌀알의 달고 고소한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냄비밥, 도전해보세요. 다음으로 가마솥밥 노하우를 알아볼까요? 이 가마솥을 할 때는 욕심을 버려야 해요. 네, 한 70% 정도? 그 정도 담아주셔야만이 밥이 아주 잘 돼요. 냄비밥과 마찬가지로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5분간 끓여주고 그 다음 약불에서 5분간 더 끓여주면 되는데요. 가마솥은 센 불로 끓이면 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때 뚜껑을 잠깐 열었다가 닫는 것이 포인트죠.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7분간 뜸을 들이면 맛있는 가마솥밥 완성! 선생님, 네네. 이 밥을 계속 이렇게 저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저어주면 공기층을 만들어주면서 찰진 맛이 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밥끼리 서로 엉켜가지고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무거운 뚜껑에 김을 가두어 밥에 찰기가 있고 윤기도 흐르는 가마솥밥. 과학적인 원리로 더욱 맛있게 지어보세요. 네, 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을 직접 전수를 받아봤는데요. 이제는 밥을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밥을 함께 알아볼까요? 건강한 밥을 찾아 달려온 이곳. 과연 어떤 밥을 이곳에서 선보여줄까요?
오늘은 백년잎과 찹쌀로 만든 연밥을 한번 볼까요? 연잎은 퀄세틴과 플라노보이드 성분 등이 풍부해 혈관 질환을 개선하는데요. 연잎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찹쌀입니다. 찹쌀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잎이 몸의 기를 약간 이렇게 다운시켜주는 것을 찹쌀이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찹쌀로만 연잎밥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찹쌀이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래서 연잎이 갖고 있는 좋은 효능을 얘가 완벽하게 쫙 빨아들여요. 연잎밥을 만들어 볼까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연잎을 펼쳐놓고 준비한 찹쌀을 가운데 놓아주세요. 여분의 연잎으로 찹쌀을 감싸준 뒤 쪄주면 되는데요. 연잎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빨아들인 찹쌀의 자태, 바로 공개합니다. 한번 찐 것은 드러내 연잎을 헤치고 밥을 뒤적이면서 천일염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반대로 궁합이 안 좋은 밥으로는 감자밥을 들 수 있는데요. 감자와 쌀의 영양 성분이 모두 탄수화물에만 치중되어 있어 혈당을 지나치게 높일 수 있으니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는 밥.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더 건강하게 챙겨주세요. 야, 진짜로 이렇게 쌀을 불리는 그 방법에도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렇죠? 그럼요. 괜히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다 이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밥을 짓는 과정을 보니까 또 그 이유가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까맣게 탄 밥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 좀 건강한 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자밥이 또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저기요, 흔히 채소류는 그 혈당을 잘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공교롭게도 채소 중에서 포도당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감자입니다. 그래서 감자밥의 경우는요, 쌀과 감자 같은 경우 영양 성분이 비슷한 것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에 치중된 영양 성분으로 인해서 흰 쌀에 감자를 더한 감자밥은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궁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군요. 감자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감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감자하면 고구마가 생각이 나야죠. 그럼 고구마도 그런가요? 고구마는 그래도 감자에 비해서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혈당의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구마밥은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예, 쌀에는 또 이렇게 각종 성인병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또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쌀을 섭취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는 거, 밥을 잘 먹는 게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지금 알아봤지만 본격적으로 더욱더 파헤쳐서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 판독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도걸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봉걸도 아닌 판유걸도 아닌 판도걸이 나오셨어요. 오늘은 쌀을 덜어서 이렇게 쌀을 좀 입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요. 쌀 같네. 노란 쌀.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 그 쌀 소비량이 이제는 좀 감소하고 있어요. 음식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 뭐 피자든, 뭐 햄버거든, 뭐 치킨 막 이런 게 막 생겨나가면서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우리의 주식이었던 그 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식습관이나 그 쌀 소비량 어떻습니까? 보면 학교의 아이들은요, 요즘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호박이니 두부니 골고루 이유식을 해서 요즘에는 무생채니 깻잎이니 더덕이니 가리지 않고 아주 잘 먹는 애들이 있고요. 네네네. 또 어떤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피자나 치킨, 햄버거 같은 것에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서 밥을 멀리하고 그런 것만 찾는 친구들도 많죠. 그런데 이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생산량까지 같이 줄어드는 거, 이게 또 문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요, 쌀 소비량이 휘 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도와 매수가 안 되는 거죠. 그 주식이.
그래서 2013년에는요 180g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밥 한 공기가 100g이니까요 하루에 밥 2공기도 먹지 않는 것인데요. 쌀 소비량이 줄어들자 생산량도 80년대부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값싼 외국 쌀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그에 맞서는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많은 쌀의 종류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쫙 세일하는 쌀도 있고, 왜 갑자기 이천쌀은 세일을 안 하고, 안성쌀이 갑자기 세일하고, 다음 또 여러 가지의 쌀의 종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능도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쌀 품종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국내에서 개발된 쌀 품종만 무려 3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이 중에는 치매를 방지하거나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기능성 쌀이 많습니다. 지난해 이 기능성 쌀 시장 규모가요. 일반 쌀 시장의 8%인 5천억 원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와, 그만큼 저희 몸에 되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조그만 쌀 한 톨 있잖아요.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까? 한 톨. 한 톨 이렇게 해갖고 이게 간식으로 먹기도 했는데. 그렇죠. 네, 그 한 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겉껍질인 쌀 결을 미강이라고 하는데 미강은 섬유질과 식물성 지방이 풍부하고 영양분의 29%를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쌀 아래 한쪽 면에 작은 알갱이 부분인 쌀루는 비타민, 미네랄, 가바 등이 풍부하며 전체 영양분의 66%를 차지하기 때문에 꼭 먹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쌀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해당하는 백미는 전체 영양분의 5%를 함유하고 있다. 야, 근데 이제 그 쌀에도 그 종류와 기능이 점점 더 다양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이게 쌀을 먹을 때, 밥을 할 때 약간 현미를 섞기도 하고 잡곡밥으로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건강에 더 좋을 수가 있나요? 좋죠. 이게 백미 같은 경우는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네.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반면에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 먹으면 꼭꼭 씹어 먹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영양의 균형도 생깁니다. 그리고 슬로우 푸드를 먹다 보면 성격도 부드럽게 변하게 됩니다. 아주 좋죠. 콩밥은요? 콩밥. 콩밥도 좋죠. 콩밥도 좋죠. 근데 왜 나쁜 사람들한테 콩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그냥 역시 나쁜 사람한테도 백미만 먹이다 보면 이게 당뇨나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콩을 넣어주는 거죠.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선생님은 정말 시청자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재밌는 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지난 2년 동안요. 가구당 연간 흰쌀 구입량이 9.5%가 줄어든 반면에 현미 구입량은 20.7%가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현미 수요가 많아지자 농촌진흥청에서는요. 현미밥용 맵쌀인 보드라미를 선보였는데요. 영양은 그대로면서 이 현미 특유의 거친 식감을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인기 만점입니다. 보드라미.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트 가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색들의 쌀이 있고 또 보니까 기능도 쌀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쌀을 먹을 때 잡곡 어떤 거를 섞어서 먹나요? 네, 저도 이제 한 가지 우스갯소리로 마트를 갔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쌀들이 많더라고요. 네. 언니 몇 살, 엄마 뱃살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쌀도 있어요? 많아서 이렇게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는데 엄마 뱃살도 있어요? 예. 저는 현미를 꼭 섞어서 먹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게 먹는데요. 요즘에는 또 키 크고 머리 좋아지는 쌀 하이아미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죠. 하이아미요. 하이아미라고 있어요? 네. 하이아미는 이렇게 일반 벼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30% 이상 강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폴리페놀과 감마오리 잔올이 있어서요. 항산화와 항암 효능까지 있는 아주 고급 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도 좋아하겠어요. 하이! 아미는 군인. 오늘, 아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요, 사실 고함유를 섞어서 밥을 잘 지어 먹는데요. 이 일반 쌀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유량이 무려 3배 이상이나 되고요. 게다가 그래서 일명 다이어트 쌀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또 쌀에 포함된 전분 대부분이 저항 전분이라서요.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 뭐 저한테 좀 권해줄 만한 쌀은 없나요?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개그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좀 영해지시라고 제가 요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컬러쌀 유생미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유생미요? 유생미. 예. 네, 이 현미색을 기준으로 흑생미, 녹생미, 적생미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컬러쌀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이 현대인의 스트레스 저항력을 증가시켜서 피부와 뇌 등의 신체 노화를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뇌를 강조하시네요. 저에게 아주 유생미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또 요즘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삼광과 큰눈이라는 쌀도 있고요. 또 노화를 억제해주는 흑광이라는 쌀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쌀을 이용해서 밥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과자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다양한 식품들을 만드는데요. 식용은 물론 영양과 건강 기능성까지 갖춘 이런 복합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쌀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많은 것 중에 사실 어떤 거를 골라 먹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쌀은요, 저처럼 생긴 걸 고르시면 됩니다. 동글동글하면서 광택이 나면서 윤기가 나고 투명한 쌀. 오, 진짜 쌀 같으세요, 근데. 쌀 한 톨. 그런데 길쭉하고 이렇게 집어봤을 때 부스러기가 있고 금이가 있는 쌀들 그리고 누런 쌀들은 좋지 않습니다. 네, 또 수확 직후에 햅쌀을 사는 것이 그걸로 밥을 하면 아주 좋다 이런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햅쌀의 경우는요,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수분 함량이 높고 점성이 강해서 맛이 아주 좋은 겁니다. 반면에 묵은 쌀은요, 수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점성이 약하고 그리고 영양소의 일부가 파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생산 연도를 꼭 확인을 해서 가장 최근에 생산된 햅쌀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약간 햅쌀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도정일자 이런 것들이 그 쌀을 고르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역시 대단합니다. 맞아요. 네. 그 도정된 쌀은요, 이렇게 도정된 이후부터 수분이 점점 날아가서요, 시간이 오를수록 맛이 떨어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도정된 지 2주 안의 쌀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을 고르실 때는요, 생산 일자보다 도정 일자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쌀은 오래 두다 보면요, 이 쌀벌레가 생기기 쉽고 또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좀 눅눅해지는데 이럴 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있죠. 쌀은요, 한꺼번에 보관하기보다는요, 이렇게 많은 양보다는 적은 양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살 때가 좀 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쌀을 이렇게 쌀통이나 또는 빈 페트병 있죠. 네. 거기다가 담아놓으면 쌀벌레가 없어집니다. 또는 사과나 마늘을 넣어도 쌀벌레가 없어지고요. 아주 이런 게 다 불편하다 이러시는 분은요, 이렇게 잡곡들을 샀을 때 요만한 방부제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큰 쌀통에 톡 넣어두면 벌레가 안 생깁니다. 그래요. 요즘 누가 이렇게 쌀통을 일단 이렇게 갖고 받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게 보관을 어떻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의 주식인 소중한 쌀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외국에서는요, 이 쌀의 효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쌀밥 한 공기로 나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의 것도 지키는 일, 다 함께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 저는요, 이렇게 캠핑 오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이런 말 드리긴 제 입으로 좀 그렇지만 저는 다른 건 다 잘하거든요. 네. 못하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코펠에 밥 짓는 게 그렇게 어렵네요. 그거 하나 못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네, 사실 갈비, 삼겹살, 맛있는 이런 고기, 육류, 요리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맛있어도 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특히나 이런 캠핑장에서 밥이 있어야 되는데 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빵만 주구장창 맨날 있는 빵이 거예요. 뭐야? 밥이 있어야지. 밥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캠핑장에서 하는 밥은요, 정말 집에서 짓는 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어려워요. 세심한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이 밥솥이 아닌 코펠에 밥을 짓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코펠은요, 밥솥보다 그 바닥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에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 밥 물과 불의 세기를 정말 섬세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밥이 설익거나 탈 위험이 높습니다. 이름하야 3층밥. 그래서 보통 캠핑장을 가면 남자분들이 많이 실력 발휘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취사병 출신이어서 항상 또 실력 발휘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아주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코펠에 밥 짓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일단 우리가 압력밥솥에 밥을 어떻게 합니까? 요 손에다가 요 정도로 눌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물 정도가. 예. 근데 그 코펠에다 밥을 한다. 그러면 물의 양을 충분히 잡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한 요 정도 3분의 2가 손등의 3분의 2 가량 요렇게 해서 양을 충분히 많이 하면 됩니다. 그게 끝인가요? 요 정도밖에 몰라요. 네, 그렇게 물을 충분히 주고 뜸을 제대로 들이면은 밥이 잘 됩니다. 뜸은 어느 정도 들어야 되냐면 안 돼. 하지 말아요. 요 정도 들어요. 재치둥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는데도 실패가 좀 잦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밥을 짓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불의 영향도 화력도 막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많이 망하거든요. 하지만 망한 밥의 응급 처치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119 느낌이 있어요. 밥이 망했어요. 바로 출동하는 거죠, 우리 용사가. 딱. 이렇게 밥을요, 3층밥이 되면 밑에 탄 부분은 이제 긁어서 버려야 됩니다. 못 먹으니까 버리고요. 그 탄 거 바로 윗부분이 아주 잘 익은 밥이 있어요. 한층.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퍼서 드시고 윗부분에 설 익은 애들, 불쌍한 애들 있죠. 그런 불쌍한 밥알들은 걷어다가 깨끗한 코펠에 꾹꾹 눌러 담아요. 아니면 후라이팬 같은 데다 꾹꾹 눌러 담아서 약한 불로 구우면 이렇게 누룽지처럼 눌러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고 끓이는 거죠. 그러면 아주 숭늉 누룽지처럼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응용. 좋네요. 아무래도 이 코펠이 압력밥솥보다 밥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패율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코펠 내에 그 압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코펠 위에 돌을 올려놨었죠.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특히 기압이 높은 이 지대에서는 이 방법을 종종 사용했었잖아요. 돌멩이만 있으면 사실 이제 실패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돌멩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돌멩이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밥물이 넘치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니고요. 압력을 높여서 밥맛을 더 좋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압력을 높이려면요, 그 코펠 자체가 아주 압착 밀봉이 돼야 돼요. 바람이 공기가 하나도 통하지 않게 꽉 막아야지 그 밥이 잘 되는 거거든요. 돌멩이 하나 올려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밥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어느 정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특히 밥은 다이어트의 주범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 오해가 밥이 참 서러울 것 같아요. 쌀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고 있는데 다이어트 하려면은 일단 탄수화물 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억울합니다. 밥의 입장에서. 밥이 억울합니까?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 그런지 까닭을 좀 알아볼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 흔히들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있는 근육을 일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양의 탄수화물의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이 탄수화물의 공급을 할 때 있어서 밥은 매우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쌀에서 밥이 될 때 생전분에서 호화전분이라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호화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소화가 되는데요. 그 호화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만큼 소화가 더 잘 되고 열량이 더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밥은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의 호화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뻥튀기나 또는 이제 튀김류 같은 경우들은 90% 또는 70% 가까이 호화가 더 잘 돼 있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호화율이 30에서 40%밖에 되지 않는 밥을 다이어트 할 때 먹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양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덜 돼서 다이어트의 효과가 좋은 최고의 탄수화물 공급원이 됩니다. 밥이 억울했어요. 우리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미안하다고 하고
한번 사죄하고 한번 반성하고 먹읍시다. 예. 미안하다 봐봐. 네. 네,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알아서 혼자 집에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런데 이 밥을 먹는 중간중간에 물을 먹게 되면 오히려 살이 더 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다들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하냐면 밥 먹기 전에 물을 일단은 벌컥벌컥 마셔요. 그러면 일단은 밥도 조금 덜 먹게 돼서 살도 덜 찌고 그리고 그 밥을 먹는 도중에 먹으면 좀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래서 밥을 먹는 도중에 저는 안 먹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말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과 밥을 말아 먹어서. 예. 아 그러면 국게도 우리가 밥 말아 먹잖아요. 전 진짜 잘 말아 먹거든요. 그래서 잘 말아먹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말아 먹었는데. 아 갑자기. 그러니까 보면은 물을 밥 도중에 먹으면 소화가 더 잘 안 된다 네. 그런 말이 있는데 보시면 그냥 밥보다 물을 말았을 때 더 소화가 잘 되게 드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호로록 넘어가죠, 호로록.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 까닭을 좀 알아볼까요? 그거는 양쪽의 의견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전분이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을 가수분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물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원활히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을 먹어줄 경우에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먹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장에 있는 소화액들이 희석이 되다 보니까 결국 소화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안 먹는 거와 너무 많이 먹는 것을 제하고 적정량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소화 흡수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야,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건 또 약간의 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캠핑장에 나와서 자연과 함께 할 때 밥은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항상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집밥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농화를 갔어요. 네. 그때 농촌 봉사활동 갔을 때 가마솥밥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 할머니가 해주신 진짜 이따만한 가마솥에 있는 밥을 퍼서 드셨는데 꿀맛. 반찬 없어도 그냥, 진짜 맛있죠? 네, 밥이 쫀득쫀득하면서 왜 이렇게 맛있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마솥에 한가득 밥을 하면 동네 입구까지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잖아요. 정말 지금도 막 군침이 도는데요.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누룽지와 숭늉 이것까지 하면 정말 최고의 밥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밥 얘기 계속 나와서 그런데요. 전 보리밥. 그 알맹이 있고 쫀득쫀득 해가지고 먹을 때마다 이렇게 좋잖아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전 보리밥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보리밥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 생각하시면. 그러죠. 옛날 분들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맛있는데. 예. 그게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쌀이 너무 귀해서, 그러니까 장손이나 그냥 가장 집안의 어른분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가마솥에 밥을 지을 때 다른 부분은 다 보리쌀이나 뭐 현미나 다른 잡곡을 섞고 한 부분에만 쌀을 모아놓게 지어서 그 부분만 파서 장손이나 가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꽁보리밥을 그렇게 먹었다고 해요. 까끌까끌하고 입안에서 돌아다니고. 나는 장손이었는데 나는 보리밥을 주던데. 나는 저기 27대 장손인데 현씨 가문에. 그래요? 예. 사실 밥에 대한 이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간간히 이제 요즘에도 어떤 그 포장마차라든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약주 한잔 하러 가면 옛날 도시락이라는 또 메뉴가 또 있잖아요. 그죠? 양은 도시락 해서 어렸을 땐 진짜 그 양은 도시락을 난로 위에다 이렇게 데펴 먹고 했어요. 맞아요. 분홍 소세지의 옵션으로 꼭 있어야 되고. 예. 달걀 후라이 항상. 멸치. 이거를 저는 아직도 먹어요. 저희 와이프가 항상 그렇게 해갖고 그런 도시락을 몇 번 싸주곤 해요. 예, 그 컨셉으로 해갖고 예, 해줘요. 사실 도시락도 집밥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예. 요즘 아이들은 급식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집밥 먹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게 됐죠. 예, 진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집밥 혼자 살아봐야 돼요. 예? 처음엔 그냥 혼자 살아서 무작정 사 먹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집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근데 나름의 또 노하우를 또 개발하기 마련인데 자신만의 밥 요리가 있다. 나는 어떤 나만의 밥 요리. 되게
많아요. 저 자취하기 때문에 뭐 계란밥도 있어요. 그냥 밥에다가 계란밥 계란 좋아요. 넣고 간장 넣고 뭐 소세지랑 햄 좋아하는 거 다 넣는 거예요. 마늘 막 빻아가지고 넣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공감대가 없는데. 지금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처음에 계란밥까지인 줄 알았는데 맛있어. 왜 갑자기 마늘을 넣고. 아니 그러면 약간 좀 이제 또 맛이 이렇게 돌거든요. 예. 아니 저는 진짜 정말 군대에서 항상 먹었던 그 밥이 그래요. 너 그래 마가린 있잖아요. 버터 얘기가 나오니까.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마가린에다 고추장 넣어갖고 그냥 비벼 먹고 간단하게 끝. 고추장을 넣었다고요? 예, 마가린과 고추장 그렇게 안 먹어봤어요? 시사병이었다면서? 다 안 먹어봤어요? 마가린이랑 고추장이랑 그걸 안 먹어봤어요? 개밥이잖아요. 엄청 맛있어 이 사람아. 개밥이잖아, 개밥. 엄청 맛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고추장이 싫다고 간장, 마가린과 간장. 아 그죠, 그건 좋아요. 예, 마가린 맞아요. 네. 냉장고에 있는 그 반찬,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으로도요, 아주 훌륭한 아침 식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아주 훌륭한 음식인가요? 어떻게 하죠? 냉장고에 있는 것들만으로도 훌륭한 아침 식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단 1분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소요 시간 1분. 네. 장조림이나 멸치볶음. 그게 전자레인지에 없어요.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에 참기름 부어가지고 참기름 살짝 넣어가지고는 주먹밥을 만들어주면요, 아주 간편한 한 끼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조림이 좀 럭셔리하네요. 그렇죠. 아, 참.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너무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는 콩나물국을 끓여요. 간단하게. 그래서 콩나물 건더기만 꺼져서 밥하고 넣고 고추장에 참기름 넣으면 비빔밥이 됩니다. 국물을 같이 떠먹으면서 먹는 거죠. 그럼 충분한 한 끼 식사가 돼요. 배고파. 근데 또 아이들이 또 싫어요. 맨날 왜 콩나물만 먹어요? 뭐 이러면 또 채소 볶음밥 피자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게 피자 도우가요. 그 밀가루에다 계란을 좀 반죽해서 도우 깐 다음에 볶음밥을 만들어서 볶음밥을 토핑 대신 얹는 거예요. 그리고 오븐에 구우면 아우 밥 피자가 그냥 든직하니 맛도 좋고 고소합니다. 야, 나 안 되겠다, 이거. 아우, 이제 안 되겠네요. 아, 밥 드셔야죠. 그래도 집밥만 못하죠. 야, 집밥만 못 돼요. 아유, 이건 뭐 데코레이션으로 계속 있어서 밥이 그런지 최고예요. 한번 해주세요. 딱딱하네요. 밥이 최고예요. 한번 정말 해주세요. 여러분 밥이 최고입니다. 밥이 최고예요. 우리가 이제 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밥에 대한 다양한 요리법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뇌 회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밥 요리, 싱글족들을 위한 초간편 밥 요리, 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양 만점 밥 요리 등등등 종류도 맛도 영양도 다양한 밥 요리가 많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으면 건강을 지키는 일, 밥 한 그릇으로 맛있게 인생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판도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